최근 러시아의 횡포로 유럽 국가 대부분이 에너지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어떻게 한 것인지 오히려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굴지의 조선 강국인 한국이 만들어준 항공모함 규모 거대 선박 덕분이라고 하죠. 이 배가 아니었다면 에너지 독립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대체 리투아니아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리투아니아가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가동을 선언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독일 총리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때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독일이 결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중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독일의 자존심도 굽힐 만큼 현재 독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은 심각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트 등 원전 3곳의 가동 기한을 총리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독일은 사우디나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 생산국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들여올 계획을 세웠지만 이대로라면 어느 한 군데서라도 차질이 발생했다가는 큰 낭패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에 직면한 나라는 비단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비슷한 에너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동안 싼 가격에 들여오던 러시아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해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유럽으로 흐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틀어막고 이를 무기로 유럽 국가를 뒤흔들려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친환경 전환을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도 막상 최소한의 에너지 수급에마저 차질이 생기자 스스로 한 말을 철회하고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유럽이 믿고 있었던 외부 에너지원 공급 대안에까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양의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유럽의 석유 공급을 약속했죠. 그러나 갑작스레 발생한 대규모 폭우와 홍수 사태로 나이지리아는 석유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물난리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석유 생산에 필요한 인력까지 동원해 홍수 피해 구제에 나서는 등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유럽이 12월까지 석유를 계획대로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게도 석유 증산을 요청하면서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유럽의 기대를 중동 국가들은 배신했습니다. 석유 합의체 기구인 오펙에서는 오히려 증산이 아닌 감산 결정을 내리며 석유 통제에 나섰습니다. 유럽이 약점을 드러낸 이 기회를 타서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속셈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 당연히 유럽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결국 급한 쪽은 유럽이었기에 오펙의 결정을 돌이킬 수는 없었죠. 결국 또다시 대체 에너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사용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은 가스 선물 시장에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에너지 소모를 줄일 것을 요청하는 절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에펠탑에 사용되는 전기를 줄이기로 결정해 저녁 시간이 되면 불을 끌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품질이 낮아 수입을 거부했던 브라질 에탄올 수입을 4배 가까이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외의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은 아닌데요. 무슨 수를 쓴 것인지 유일하게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리투아니아였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다른 국가에게 자원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대처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리투아니아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을 많이 했던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의 주고객이었고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천연가스를 구입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리투아니아는 단 몇 년 만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끊고 에너지 독립을 이룬 것인데요. 올해 4월 리투아니아는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며 마지막 남은 소량의 러시아 가스 수입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리투아니아 가스 전송 시스템 엠버그리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기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간 상호 연결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 가스 수치가 0메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다이니우스 크라이비스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리투아니아 에너지 독립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하며 EU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에너지 독립을 쟁취한 국가가 리투아니아라고 밝혔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이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이 에너지 독립의 1등 공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에너지 독립의 뒤에는 사실 한국에 큰 도움이 있었죠. 리투아니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에너지 공급을 제멋대로 행동하는 러시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당시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이 수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한국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위 LNG 기지라 불리는 LNG FSRU 기술이 있으면 리투아니아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LNG FSRU는 해상에 떠 있으면서 LNG선이 운반해온 가스를 액체로 저장해뒀다가 필요시 재기화해 육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설비라 육상 설비에 비해 오염 위험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LNG선에서 받아온 가스를 특별한 이동 절차 없이 바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상 설비 건조 비용에 비해 싸기까지 합니다. 이 설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인데요. 이는 한국에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LNG FSRU 설비 공사를 요청해 2014년에 비로소 이 설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LNG FSRU 설비는 축구장 3배 크기인 길이 294m, 폭 46m, 높이 26m로 리투아니아 연안에 설치돼 약 7만 톤의 가스를 저장,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부산항에 입항했던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레이건에 버금가는 규모죠.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인 프렐류드 FLNG를 만들어낸 타이틀이 있는 나라입니다. 프렐류드 FLNG는 길이 488m, 폭 74m, 높이 110m, 중량은 20만 톤으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한국 조선 기술에 비교하면 레이건함조차도 축구장 3배에 불과한 작은 배나 마찬가지죠. 당시 리투아니아인들은 에너지 독립에 대한 염원이 강했고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의 직접 명명식에 참석할 정도였는데요. 보통 제작을 의뢰한 선주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가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이 설비에 인디펜던스라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 그대로 에너지 독립의 염원을 담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뒤 리투아니아는 인디펜던스라는 이름처럼 한국이 지어준 설비 덕분에 에너지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에도 의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 일에 대해 한국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인디펜던스 홀을 한국과 리투아니아 간 우정의 상징이라고 여기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리투아니아는 한국에게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다르게 어떠한 일에도 협력을 거부하며 리투아니아가 유달리 적대감을 드러내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척을 지면서 대립하게 된 이유는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대표부를 설립하는 것이 곧 대만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중국은 베이징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즉각 철수시키라는 엄포를 놓으며 리투아니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내건 대만 대표부를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다른 국가에서는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명칭을 사용,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반면 리투아니아는 당당하게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대만이라고 건 것이죠. 심지어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은 주변 발트 국가들과 함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대만으로 넘어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즉각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리투아니아산 소고기 수입을 보류하고 리투아니아의 주요 수출품을 거부하는 등 보복하기 시작했죠. 추이홍젠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소장은 리투아니아를 가리켜 쥐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쥐똥 하나가 요리를 다 망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리투아니아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도 의연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에 힘을 쏟는 한편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중국 등 비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리투아니아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리투아니아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과 리투아니아가 앞으로도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